오케이. 자, 많이들 그러면 이제 모이셨으니까 저 포럼을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뭐 한국서 또 미국서 이렇게 다들 연결해 주신 KSA 시니어 포럼에 연결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포럼이 작년 3월에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세 보니까 우리 김기엽 박사님이 16번째 스피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2년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잘 이 프로그램이 한홍택 박사가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세컨 이어를 이제 오거나이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그 포럼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example이 오늘 같이 이렇게 한국,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김기엽 박사님은 아주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참 그 데이트를 커밋 받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 날짜를 정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한 뭐 4, 50년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라이프 아주 다양한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프로페셔널 라이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그런 그 퍼스널한 하드십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그 바이오그래피 한 그런 인포메이션은 이제 다 포스터에 있으니까 하지 않고 바로 우리 김 박사님이 이제 테이크오버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 박사님. 쉐어를 네, 스크린 쉐어를 예, 예, 네네, 하시죠. 네네. 오늘 그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하는 그 예, 톡에 참여를 해주신 거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Joyous Chemistry 그래가지고 서브타이틀로 Lifelo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제 케미스트리 저니에 대해서 뭐 케미스트리 저니이자 제 라이프타임 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해주실까요? 예. 네. 제가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한 뒤에 어떻게 제가 케미스트리 필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뒤에 주로 이제 미국에서의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의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 그 뒤에 저는 1985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한국의 이 인더스트리에서 케미칼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있었던 근무했을 때 했었던 일들과 그 뒤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옮겨서 했었던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의 일, 그 뒤에 이 서울대학의 아카데미아로 옮겨서 융합기술연구원으로 가서 했었던 일, 그런 뒤에 이제 제가 2009년 초부터 겪었던 personal cancer experie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 마지막으로 thought for life 그리고 concluding remarks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는 이름을 이제 기협 킴, KEYH 킴으로도 미국 친구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제가 이 이름이 한문으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이 기협이라는 이 모아 힘을 합하여 일어난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게 이런 이름의 값에 좀 합하려고 계속 일생을 노력해 온 거라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생은 경기도 용인군 양지라는 양지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기는 양지읍에서 태어났지만 6.25가 나기 전에 서울에 쭉 살다가 6.25가 나고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대전으로 가서 국민학교를 한 4년 다니고요. 그 뒤에 졸업은 또 전주에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전주국민학교를 5학년 1학기부터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전주 북중을 들어갔다가 전주 북중에서 2학년 중간에 다시 청주로 또 아버지가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청주 중학을 1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베가본드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계속 떠돌아다닌 그런 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10살 반 때 어머니를 위암으로 스토막 캔서로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그 사항은 제가 중2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전주 북중을 다녔을 때 중간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 청주에 전근을 가시게 됐는데 그 청주에 한국은행으로 가시게 됐는데 저희 양만우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중간에 애를 보내면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몇 개월을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 집에서 5개월을 제가 같이 담임 선생님의 일종의 조교 노릇을 한 거죠. 이 양반이 국민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 교대로 오셔가지고 교대 교수가 되셨더랬습니다만 추후에 어쨌든 이분이 저 데리고 계시면서 상당히 저한테 큰 역할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중3 때 1년을 청주중학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중학의 친구들이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가 서울로 진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왔는데 고1 가을에 제가 스펙트럼이라는 모임의 결성에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그 스펙트럼이라는 회의는 그 모임은 지금까지 63년째 계속이 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경우에는 특히 스펙트럼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그렇지만 이 교우 관계가 패밀리 릴레이션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64년에 서울대 공과대학의 응용학과 1회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저희 스펙트럼이 워낙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1961년 9월에 7학생들에 의해서 그래서 스펙트럼입니다. 7띠니까 그런데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회지를 발간했고 또 모임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갖은 모임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63년을 계속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고 매월 1회 줌 모임과 식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줌이 가장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친구는 사실은 지금은 작고를 했습니다만 이규원 교수라고 마텔에 근무를 했었던 그 미네소타 대학의 기계공학 박사를 했었던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보여드릴 이근현 박사는 기계공학으로 학석사를 했지만 추후에 경제학 박사를 했었던 친구고요. 그리고 KSA 멤버로도 일을 했었던 김윤호 박사, 지금도 워싱턴 DC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오세혁 박사는 제 처남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어바인에 살고 있습니다만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를 했던. 그리고 이진학 교수는 의대 교수였고 이철식 교수는 충남대 교수였고 그 외에도 김광수, 김지승, 이진, 최우진 총 11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명이 있으면서 서울에는 지금 7명이 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김광수 군이 저희 7명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계속 이 모임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줬던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해주세요. 제 사실은 이근현 박사가 저를 2018년에 저희 각 친구들한테 이제 만들어준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니까 보시도록 하십시오. 시작하세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스피커 그림이 있는 거기를 누르면은 볼륨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요 옆에 오른쪽에 그 스크린의 네, 오른쪽에 그걸 눌러보세요. 그돼 있는데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오네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옵니까? 잘 지금은 들리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제로로 돌아갔어요. 소리가. 이제 됐어. 이 비디오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줌하면. 예, 자, 그냥, 예, 그냥 보죠 뭐. 그냥 보죠. 예. 그냥 잠깐 보시도록 하세요. 네, 예. 네, 그게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네. 문제가 조금 저 있습니다.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미남이시네. 와이프가 보스턴에 계실 때 얼굴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제가 SK그룹에 근무를 할 때, 음. 근데 다시 비디오가 프리즈 됐습니다. 네, 어? 됐습니까? 돌아가는데? 아, 네. 돌아가요? 네. 성남코 박사님도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네. 제 이근현 박사, 저 비디오를 만든 친구입니다. 아, 그랜드 캐니언, 네, 그랜드 캐니언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애리조나. 애리조나. 네.
페벌 비치입니다. 음. 음. 한 6분 정도 비디오를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제 삶에서 스펙트럼이 저희 그 모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제가 66년부터 69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회를 갔는데 그때 사실은 그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만 3년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 우연히도 위생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또 위생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파마스티컬 쪽에 제약 약제계도 받고 또 사실은 그 참 그 당시 60년대에 얼마나 저 문제가 있었는지 위생병이면서도 선임 하사 이 선임관한테 배워가지고 포경 수술까지 배워가지고 헌병들 포경 수술까지 해주는 그런 경험도 가졌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60년대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은 그 TB 환자들, 이 결핵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육군 교도소에 이 결핵 병동이 있으면서 한 50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있었고 또 이 많은 미네리얼 디지즈들을 또 제가 이제 고치고 또 이 약을 투여하고 그러는 경험들을 했었죠. 그래서 제 3년 동안에 이제 그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지만 저한테는 이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됐었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3년의 그 텀 때문에 제 오늘의 그 이제 와이프를 같은 학년으로 해서
서울대 3학년 2학기 때 만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케미스트리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난번 코비드 19 그 사태 때문에도 더욱이지만 평생을 저희가 많은 그 약들을 접하면서 살지만 특히나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스피린이 사실은 인류가 처음 만들어낸 합성 신약입니다. 이게 1899년에 바이어가 만들어낸 약이지만 처음에 이 약이 만들어진 가장 큰 동기는 이 버드나무에서부터 살리실릭 애시드가 이제 쓰이게 됐었는데 이 살리실릭 애시드는 이 아세틸기가 없는 여기에 피놀릭기가 있는 그런 약이었는데 이 약은 듣지만 심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바이어에 있던 그 필릭스 호프만이라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약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살리실릭 애시드 추출물에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아스틸기를 도입함으로써 부작용을 굉장히 이제 왜 이러면 부작용을 없앤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든 약들 중에 아마 가장 포뮬리한 약이로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들어서 타일레놀이라든가 애드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마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애드빌 PM 같은 경우에는 애드빌 플러스 그 안에 이제 그 수면 유도제를 일부 첨가를 해가지고 이 다이페닐 하이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를 첨가해서 애드빌 PM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 여러분 OTC 드럭스토어에 가서 아마 이 약들은 계속 많이 상용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케미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애드빌이 가장 세이프하고 그 부작용도 적은 약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1961년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물리반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물리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그 물리보다는 화학이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화학반으로 갔었는데 이런 데에는 저희 담임이기도 했었던 송길상 선생님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사실은 규슈 대학의 그 응용화학과를 일본의 규슈 대학에서 그 응용화학부를 졸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서울공대 응용학과를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고 71년 2월에 대한석유공사에 케미스트로 입사를 졸업하자마자 했는데 그런 뒤에 5월, 6월 달에 이제 미국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인사부장께 내가 퇴직을 하고 그 미국을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인사부장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반려를 해서 인사부장하고 그때 약속을 제가 그뭐 빈말이지만 약속을 했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의 씨가 돼가지고 1985년에 SK그룹으로 그때 당시에는 유공이 SK가 아니었는데 1980년 초에 SK그룹으로 유공이 합류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같은 그 그룹으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 말의 씨가 돼가지고 말의 씨가 그게 실현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상당히 이 미국 유학 생활이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 first year를 TA로 assign을 케미컬 페다고지를 하면서 이제 TA십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과 거의 이제 이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TA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first year를 견뎠고 그 뒤에는 이제 RA가 돼가지고 3년은 사실 큰 무리가 없이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이 저의 어드바이저가 프로페서 바스네이어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배웠던 그 여러 가지 그 케미스트리나 뭐 이 사이언스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엔 계속 그 계엄령과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5, 6월이면 계속 학교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2학기에나 다시 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이 그 바스네이어 덕분에 사실은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Basics of Organic Synthesis 그리고 Analytical 툴들도 다 그 당시에 흡수를 하고 그 바람에 제가 75년 12월에 그 학위를 마치고 그 뒤에 1월에 보스턴에 있는 MIT의 그 포스트닥토럴 펠로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프로페서 시드니 헥트가 그 NCI 프로젝트로 National Cancer Institute 프로젝트로 블레오마이신 B2 신세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큰 펀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보시겠지만 제가 이 모lecular waste 또 그렇지만 이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헤테로사이클릭 그 모lecule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naturally occurring sugar 중에 굉장히 이 복잡한 요 두 슈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사인이 된 거는 이 두 슈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공을 한 건 이 헤테로사이클릭 케미스트리였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좀 더 새로운 거를 하도록 이런 일을 맡아서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 슈가 케미스트리로 하고 포스닥을 마치게 됐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제가 77년 8월부터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뉴클리어 컴퍼니에 이게 이제 한 2년 뒤에 두판으로 어콰이어가 돼가지고 두판의 바이오메디컬 프로덕트 디비전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로 라디오 파마스티컬과 라디오 레이블 케미칼들을 주로 생산하는 것인데 저는 그 NN 디비전의 커스텀 신세시스 그룹에 소속이 돼 가지고 주로 C14과 트리디움 레이블 애그로 케미칼과 파마스티컬 케미칼들을 만들어서 주로 하는 거가 이제 커스텀 매니팩처링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오더를 하는 물질들을 이 C14과 트리디움 레이블로 해서 만들어서 주로 새로운 농약과 의약을 만들 때 톡시콜로지컬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거의 9년을 근무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people managemen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78년에 회사의 골프 리그를 이제 조인을 하게 됐었는데 이 회사가 골프 리그의 반을 이제 스폰서를 해줬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포섬을 바꿔가지고 매번 플레이하게 해가지고
인터디파트먼털 커뮤니케이션이나 코디네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수년 전에 보스턴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지금도 이 프로그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로서도 회사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또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뉴잉글랜드 챕터 제가 이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챕터에 KSA 챕터에 1980년부터 이제 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변종화 교수님이 UMass에 계셨었고 또 브라운에 계셨던 강경식 교수님 이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셨고요. 또 보스턴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2년 좀 넘었죠. 작고하신 성낙호 교수님 그리고 백종숙 성종숙 교수가 MIT에 그때 있어가지고 함께 같이 일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장규 박사가 그때 그 드레이퍼 랩에 있으면서 같이 하고 KS 일도 했었고 김경일 교수님은 그 뒤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로 가셨죠. 그리고 도은혜 박사님도 뉴잉글랜드 챕터 일을 하시다가 조금 일찍 작고를 하셨죠. 그리고 브라이언 킴이라고 MIT의 학생으로서 KS의 일을 많이 했었던 나중에 UMass의 교수를 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플로리다로 가서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학생들도 굉장히 KS의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KS의 일을 하면서 80년, 82년, 84년 세 번을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됐었죠. 그래가지고 1985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KSEA의 활동을 한 것이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간략하게 두 번째 이 Common Sense Chemistry 2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콜레스테롤 매번 얘기를 들으시는 거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성인들이 남성의 경우에 대략 매일 1g 정도를 체내 합성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인체 내 모든 세포막에 존재를 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또 포토신테시스에 의해서 바이타민 D를 이제 만드는 물질이죠. 여러분들 좀 보내주세요. 네?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네, 이제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이나 이런 데 하실 때 항상 또 주로 나오는 하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또 로우 콜레스테롤 레벨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이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이 스테로이드 케미스트리 또 버스 컨트롤 필과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케미스트리 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어느 분이 지금 마이크로폰을 끄지 않으시고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하셔가지고. 네. 이 버스 컨트롤 필은 사실은 처음에 개발이 이제 닥터 그레고리 핑커스라는 친구와 닥터 존 락 하버드에 있는 이 대학에서 1940년 중반에 이제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커머셜 약은 1960년에
G.D. Sear의 프랭크 콜튼에 의해서 이 친구도 케미스트입니다만 의해서 이제 컨비네이션 드럭이 된 겁니다. 이거 저거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 수가 있어요. 저 리더하는 사람이 마이크로폰을. 네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에스트라다이올이 그 에스트로겐이고 그런데 요거와 이 프로제스틴이 컴바인을 한 거를 이 버스 컨트롤 필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 가정 생활이나 이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기에 이제 보여준 이 구조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스테롤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오리지네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도 사실은 이 케미컬 구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요즘도 이 남성, 여성 호르몬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많고 이 호르몬 제제 때문에 이 남발이 돼서 문제가 되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체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에 이제 귀국을 한 뒤에 사실은 선경그룹에서 2000년까지 그 처음에 출범은 선경 합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가 이름을 계속 바꿨어요. 선경 인더스트리 또 선경 케미칼로 바꿨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폴리머 케미스트리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파인 케미칼 또 파머스티컬 그리고 여러 이 내추럴 프로덕트 케미스트리까지 하는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고 저희가 그런 R&D만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까지 해서 SKUCB 같이 벨지움에 있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도 만들어서 UV 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저희가 모든 R&D를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 경우에는 그 fast follower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가 가장 빨리 그 성공적으로 일을 하는 또 성공적인 그 R&D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십몇 년 동안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했었던 중에 notable commercialization은 트러스트 패치라는 그런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활용한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트러스트 패치는 피록스캄이라는 이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인데 위장 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주는 약인데 그걸 저희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약을 개발해서 이게 지금까지도 상당히 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넥신이라는 드럭 커머셜리제이션 기넥신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thermoplastic polyurethane reactive extrusion을 반응을 통해서 이 반응기가 어떤 익스트루더였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를 써가지고 TPU를 만드는 걸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파일럿 테스트도 하고 나중에 라지 스케일 플랜트 컨스트럭션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000톤 정도까지 그 생산을 해서 상업화를 했고 그 다음번에 폴리뷰틸렌 테레팔레이트라든가 PPT, 폴리프로필렌 테레프타이트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개발을 해서 이 경우에는 PP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플 파이버와 얀 디벨롭먼트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한 인더스트리얼 바이오사이즈도 개발을 해서 주로
큰 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 은행나무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은행나무는 한국과 중국의 일부 지역 그리고 일본에만 서식이 돼 있었다가 1800년대에 이제 일본이 여러 나라에 퍼뜨린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하우스나 뭐 이런 걸로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심심치 않게 이제 보여주는 나무죠. 근데 제가 귀국을 1985년 한 뒤에 이제 보니까 거의 1,400톤을 매년 은행나무 잎을 독일에 수출하는 그런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그 연구소에 와서 조합 인터뷰를 하던 하버드 대학에서 그 당시에 포스닥을 했던 강명철 박사라고 그 친구가 E.J. 콜이라고 노벨 로리에트입니다만은 그 양반 밑에서 그 깅콜라이드 합성을 하는 그런 친구가 와서 조합 톡을 하는데 이 깅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 이제 저희가 눈을 뜨게 돼서 깅코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깅코 리프가 굉장히 아주 포텐트한 여러 가지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서 이거에 대해 착안을 해서 R&D를 하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는 깅코는 8월 말 정도에 이제 아주 이 턴 옐로우 되기 전에 이때는 좋은 약효가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가 옐로우 리프로 된 뒤에는 약효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 찰스 다윈이라는 게 이제 학자가 깅코 트리가 이 옛날에 화석을 보면 5,000년 정도까지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현존하는 나무 중에 1,500년 된 용문산에 있는 깅코 트리도 있고 뭐 1,000년 정도 되는 나무는 심심치 않게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보면은 액티브한 인그리디언트 중에 깅코 플라본 글리코사이드라는 물질 여기 캠퍼럴 데리바티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슈가 모노다이 트라이 카보하이 슈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깅콜라이드도 이제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베이서 다이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촉진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스몰 베인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돕기 때문에 인핸싱 메모리 그런 효과도 있어서 사실은 얼리 치매 환자들한테도 한국의 이 물질이 현재 토탈 익스트랙트가 약으로 쓰이고 있고 미국의 또 건강식품 스토어에 가보시면 깅코 익스트랙트의 그 건강식품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내추럴 프로덕트 케미스트리도 했지만 새로운 항암제 개발도 해서 요거는 10년의 프로젝트로 저희가 성공을 시킨 건데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드럭 디벨롭먼트는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또 그 물질에서 이제 액티브한 인그리디언트가 어떤 것인지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를 한 뒤에 그 다음번에 이제 이런 에피커시 테스트를 하는 거를 항암제의 경우에는 주로 누드 마이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누드 50분 마이스를 쓰셨습니다. 이 암이 있는 알겠습니다. 암이 있는 이 마이스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캔서 셀을 활용해 가지고 에피커시 테스트를 한 뒤에 톡시콜로지컬 스터디를 거치고 그 다음번에 이제 ADMS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그리고 excretion study를 radio label drug candidate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은 investigative new drug filing을 FDA나 KFDA하고 거기서 어프로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임상 시험에 클리니컬 스터디로 들어가서 페이스 1, 페이스 2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 3 스터디를 하고 그게 맞춰지면 그 뒤에 이제 파이널리 뉴 어프로벌을 받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경우 이걸 이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희가 플라티넘 컴플렉스는 이 시스플라틴이 1960년대에 발명이 됐는데 이건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에 있는 로젠버그라는 친구가 우연히 이제 1960년대에 발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약이 포턴트하긴 하지만 굉장히 시비어한 키드니 페일리어를 갖게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카보플라틴이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플라티넘 코오디네이티드 물질인데 이렇게 유기화합물을 여기 코오디네이트 이쪽에 하고 이쪽은 암모니아로 해서 이런 카보플라틴을 만들었습니다만 부작용은 많이 줄었지만 대신에 상당히 약효는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1970년대에 이제 패턴트가 일본에서 패턴트가 됐습니다만 오랜 동안 스터디를 해서 1996년 7년에 이제 어프로벌이 된 임상적으로 어프로벌이 된 약인데 저희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지고 이런 물질 구조를 보시면은 요 흡사하고 이쪽에도 흡사한 물질입니다만 좀 더 포텐트한 이런 산플라라는 이런 구조식의 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 약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개발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한 1년 반 동안에 120개의 신물질을 합성하고 검색을 해서 드럭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 91년 12월에 SKI 2053이라는 최종 임상시험 물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1년 반 동안에 전임상 약리약효 독성 약동력학 연구를 해서 그 뒤에 IND 허가를 한국에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10월부터 제1상 임상시험을 서울대병원의 PI로 프린시펄 인베스티게이터로 김노경 교수님이라고 시스플라틴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온콜로지스트입니다. 이분을 PI로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그 성공적인 임상시험 후에 제2상 전기는 위암과 폐암을 가지고 제2상을 했고 전기 그 뒤에 2상 후기를 위암만 가지고 국내 5대 종합병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뒤에 99년 3월에 발매 신청. 왜냐하면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만 맞춰도 미국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상만 제대로 성공적으로 맞추면은 시판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발매 신청을 허가를 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허가 획득을 99년 6월에 그러니까 90년부터 99년 6월 이후 10년이 걸린 이야기죠. 이 약의 그 개발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합성 신약 제1호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이거는 신약 개발의 모든 프로세스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단지 일부 독성 실험을 저희가 그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제약회사 랩에 가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개발팀장이 김대기 박사였습니다. 제 이름은 기협 모아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김대기 박사의 그 한문 이름을 보시면 크게 일어난다는 이런 저기죠. 이런 그 이름값을 한 친구가 됐고,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처음에 화연에 미국에서 이제 이 학위를 하고 화연에 들어와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이 친구를 영입을 하겠다고 그럴 때 굉장히 인사 부서에서 심각한 반대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오랜 동안 일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합성팀을 이끌었고 그 뒤에 양리팀, 독성팀은 이제 딴 친구가 이끌었습니다만은 김대기 박사의 그, 이 많은 공헌이 크게 주요를 했었던 그 선플라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임상 시험을 주도했던 김노경 교수님, 지금은 작으셨습니다만 김노경 교수님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연구기관들의 그 신약 개발 도전을 이제 고양하는 상당히 큰 계기가 됐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그리고 또 라이선싱 인앤아웃을 하는데 상당히 촉진 이제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또 이 덕분에 저는 2000년에 과학기술 훈장 상저자인데 예, 스크린 쉐어 됐습니까? 너무 예, 많이 예. 됐나요? 네네. 괜찮아요. 그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제가 이 삼성 정기원과 삼성 정밀화를 근무한 뒤에 2004년 또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안 좋네요. 잘 들리세요? 예, 괜찮습니다. 제, 하세요. 괜찮습니까? 네네. 그런 뒤에 제가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04년 9월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사실 주로 그 식시그마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주로 한국에 있는 SME들, 그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들의 이 식시그마를 심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시그마는 처음에 모토로라에 대해서 오리지널이 출발을 했지만 GE의 CEO였던 잭 웰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GE에 이제 파급을 했는데 주로 새로운 뉴 프로덕트도 그렇지만 주로 기존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런 데 이제 제일 많이 쓰였던 메소돌로지입니다. 저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하게 된 큰 이유는 이 한국의 많은 제조업들, 오로 인더스트리나 일렉트로닉 컴퍼니들의 다운스트림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의 경쟁력 또 퀄리티가 커져야만 사실은 대기업들의 이런 경쟁력도 커지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예, 6대 뿌리 기술을 2000년대 초에 DJ 시절에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고 그렇던 거가 동인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일부 이제 이 일을 초부터 서울대학에 있는 AICT, AICT는 융합 기술 연구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케미스트리가 뭐냐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 에너지를 그 이 케미컬 에너지로 계속 바꾸는 이 포토신테시스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건데 그뭐 중요한 거는 마크로알지의 컴포지션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 32 드라이 웨이트에 32에서 60%까지 있고 프로테인, 리피드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 슈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마크로알지에는 이제 주로 홍조류, 갈조류, 이 녹조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이 주로 이제 많이 그 아시는 김이라든가 미역, 오므가사리,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활용해서 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홍조류를 가지고 이런 그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 포멘테이션이 가능한 그 모노슈거들은 아베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이 포멘테이션의 일종입니다만 아세톤, 뷰타놀, 에탄올을 3대 6대 1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간략하게 그 컴포지션과 에너지 콘텐츠를 보여드리면 에탄올과 뷰타놀 특히 미국에서도 한동안 바이오 에탄올을 옥수수에서부터 많이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상업화도 일부 됐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애그리컬처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 바다에서부터 그 리소스를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그 데미지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걸 착안을 해서 하게 됐었던 겁니다. 최근에 아마 미국에 계신 오늘 들어오신 그 이강필 박사님도 아마 이 바이오 에너지 알지에서부터 하는 바이오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저희는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네, 아니고 거기서 다른 거 다 추출할 것도 안 끝내고 마지막으로 섬유질 남은 거로 건축자재 만드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도를 했었던 이 바이오 에너지 프로세스는 사실은 제가 아베마라는 회사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스테디 소스의 그 마크로 알지를 확보하는 거였고 그리고 코스트 다운과 프로덕티비티 문제도 사실은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헬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던 거가 이걸 스탑하게 된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그 퍼스널
캔서 익스피리언스를 A컵이라는 거는 뭐냐면 Adenocarcinoma of unknown primary라는 얘기인데, 이건 그 프라이머리를 잘 모르지만 어딘가 아데노카르시노마, 이게 암이 있다는, 그 선암이 있다는 그런 건데, 이게 이 레귤러 체크업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 high CA, 그러니까 카르시노 엠브리오닉 엔티젠이라는 수치인데, 근데 저는 멀쩡한데 건강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이런 수치가 이 블러드 테스트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 바람에 이 암을 찾는데 한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방영주 교수가 이제 파이널 그 다이그노시스를 했고, 치료는 제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했는데 주로 썼던 게 옥살리플라틴과 5FU 그리고 루코본이라는 칵테일을 써서 하고, 처음 치료는 이걸로 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이제 받고 1차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암이 같은 장소에 비슷한 암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송시영 교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먼저 그 서저리를 했지, 뷰와 옥살리플라틴 그리고 내추럴 프로덕트를 활용해 가지고 항암 치료를 다시 받은 거죠. 그 토탈 한 3년간의 항암 치료를 받고서 주로 많이 썼던 이 옥살리플라틴, 아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옥살리플라틴이 저한테 이제 큰 역할을 했고, 또 이 암 치료는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만 아주 간단하니 5-fluorouracil이라는 이 모레큐լ, 이게 주로 모든 이 암의 칵테일의 한 요소로 이제 들어가는 약인데, 특히 이 두 약의 컨비네이션은 GI 트랙 캔서, 그러니까 위암이라든가 식도암이라든가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이 플라티넘 컴플렉스, 제가 한 십몇 년 동안을 쭉 연구했었던 이 플라티넘 컴플렉스가 저를 나중에 치료하는 데도 역할을 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우리 인간의 이 휴먼 바디를 보면은 물을 빼면은 나머지가 이제 프로테인과 팻 그리고 미네랄들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이 엘리멘트들이 저희가 알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마크로 알지에도 사실은 물을 빼고 다 비슷한 이런 그 인간과 알지가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알지를 키우는데도 인간에 필요한 뉴트리언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도 필요하고 파스포러스, 인도 필요하고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그 바디는 비록 죽으면은 없어지지만 케미컬 엘리먼트들은 똑같이 그대로 불변하고 우주에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학을 전 평생에 이 과학을 이제 사이언스로 해서 저걸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삶에서 people chemistry, 케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human psychology나 이 people chemistry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고, 이런 저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이자 이 저술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의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과 또 한 가지는 Magic of Believing이라고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어릴 때 신념의 마력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됐었던 클로드 브리스톨의 이 책이 저한테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삶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하느님의 와이프와 또 이제 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grandchildren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선물, 은총의 선물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저는 평생 사실은 항상 밖에 나가서 이제 강연할 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구 개발하는 거가 이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을 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페셔널 잡이라는 거를 늘 강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의사, 변호사나 뭐 이런 거 되지 말고 이 연구 개발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No pains and no gains. 이거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결론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삶은 그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결혼을 하면서 적어도 아이를 셋 이상을 갖겠다고 이제 이 사람과 약속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피임약 얘기도 드리고 그런 건데 케미스트리가 우리 인간의 또 인간 삶이나 많은 도움을 또 줬지만 또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이거를 결국은 여러 이제 갈래의 초이스가 있지만 이 사람의 일생에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 하지 않은 길에 대한 그 동경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플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결국은 이런 특히나 그 리더십의 그 기본은 결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거. G, enhancing 이거에 이제 뭐 self awareness, communication, influence, learning, agility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쉐어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 포럼에도 참여를 하신 그 서문원 교수와 안세영 박사님의 영향으로 쿠스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돼서 KSE와 KSE국의 그 테크놀로지 알라이언스를 촉진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겠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향후 아무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에 있게 되더라도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기술 동맹 쪽을 맺어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만 중국의 인플루언스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일, 특히 시니어 KS 멤버들이 이런데 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Joyous Chemistry의 Science and People, 이게 사실은 향후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라든가 environmental problem이라든가 워터 문제, 또 헬스케어를 하는데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가 케미스트리가 될 거라는 사실은 뭐 케미스트리가 everywhere everything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코리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knowledge society에서의 저희가 오픈 마인드를 갖고 항상 R&D 마인드와 entrepreneurship, 또 액션을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액션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한국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테크니컬 프로블럼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everything is changing.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챌린지도 주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찬스도 프로바이드 하기 때문에 저희 인간 삶에서 change, challenge, chance는 이 inevitable 프로세스고, 또 이런 거를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스크린을 홀드하고 계시고, 그 제일 밑, 네. 아까 스크린을 홀드하고 계시고, 제일 밑에 우리 김기엽 박사님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데, 그거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김기엽 박사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지금 오늘 저 프레젠테이션 한 파일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장시간,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뭐 아주 자세하고 유익하고 또 케미스트가 어떻게 이 한 세상을 살아오셨는지 그러고 그 어떤 혹시 질문이 챌린지들을 있으시거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챌린징한 세상을 사셨는지 하는 좋은 아주 유익한 포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 30분 동안 Q&A 세션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자유롭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혁 네네. 박사님. 예.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히 들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네. 코멘트를 하면요. 사실 올해는 그 어플라이드 케미스트의 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리 그 예는 금년 노벨 화학상에 결국은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연구한 세 사람의 뭐 케미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거기에 데이비드 베이커, 그 다음에는 그 구글에서 AI를 하는 그 딥마인드, 구글 옛날에 그 한 10년 전에 바둑 알파고를 그 개발한 그렇죠. 그 AI 팀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플라이드 케미스트의 이제 범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정말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들의 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벨 화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케미스트리가 보니까 아니고 케미스트리를 AI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 네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예. AI가 받았다고. 예.
피직스도 맞아. 그러니까 AI가 양쪽에 다 껴 있잖아요. 피직스, 물론 피직스도 그렇죠. 그렇지만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AI를 써서 예. 연구를 했으니까 저 과학상을 받은 거죠. 예. 자, 딴 커멘트나 퀘션이 없으면은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해서 저희 스케줄을 공유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예. 제가 그냥 코멘트 하나 하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오직 김기혁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미과협의 오래된 멤버시긴 하지만은 저하고 우리 김 박사님은 참 제가 먼저 94년에 이제 연례총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분이 오셨던 분이에요. 참 역사적인 그 관계인데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전에 벌써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투병을 하고 나셨는데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와서 세종센터를 만든다고 정말 뭐 가진 고생하고 다니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투병을 하다가 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마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이분하고 악수해본 분은 아시면 김 박사님이 손이 커요. 근데 저는 이제 악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같이 일할 사람인가 알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악수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하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오늘 이런 일 처음 해. 뭐 제가 I'm kind of emotion.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국에 와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뭐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런 심정으로 이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그러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겠다. 뭐 여기 연로하신 우리 전 회장님 많이 나오셨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 이 일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또 KBS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해져요 제가. 왜냐 그러면 이런 미친 사람이 와서 돌아다니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제 KBS에서 나갔는데 그 내가 뭐 대답할 거를 좀 미리 질문을 주셔야지 그랬더니 그 앵커워먼 작가가 뭐라냐면 그냥 나와서 하시는 게 더 재밌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안세영 박사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김 박사님한테 한번 큰 박수를 우리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커멘트 없습니까? 또는 퀘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광필 박사님 하십시오. 보스턴에서도 여러 해 같이 지내다가 근데 그 한국에 김 박사님 가셔가지고 그렇게 암까지 투병까지 하신 거는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보면은 항상 그 뭐 전 세계 돌아다니지 안 간 데가 없이 그렇게 유명한 데는 다 다니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 저 보스턴에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50몇 년을 처박혀 있는데 참 인생을 즐겁게 사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투병까지 하신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정말 그 임프레시브입니다. Yeah, good old friend. 감사합니다. Nice comment.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쉐어 속에 파일이 없어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오케이,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니어 포럼 시리즈를 작년 3월부터 해온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오늘 김기엽 박사님이 제가 아까 16번째 포럼 스피커이셨는데 다음 달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쉬고 1월 말에 NIH에 계시는 권경주 박사님이 이제 포럼 스피커로 해주시겠다고 커밋하셨습니다. 그러고 2월 말에는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에 있는 닥터 미미 킴, 프로페서 미미 킴이 이분은 김호길 전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포럼 스피커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그러고 세 번째 해에는 에스더 양이 저랑 같이 이 시니어 포럼을 오거나이즈 하는데 도와주시겠다고 커미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벌써 한선화 분, 그 다음에 백희영 분, 이런 분한테 벌써 커미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네 분 스피커가 전부 전부 다 여성들이네.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기대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확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직도 우리 이 스피커, 포럼 스피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커미트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안세영 박사님 빨리 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밀려가서 슬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여기 이제 우리가 거론하지 않은 딴 주위에 좋은 스피커들 계시면은 저한테 레코멘데이션 해주십시오. 여기 다음 달에 하실 권경주 박사님도 안세영 박사님 아마 나가시는 같은 교회 교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세영 박사님이 스트롱하게 서포트해서 제가 즉시로 컨택트해서 커미트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니어 포럼 스피커들 계시면은 추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더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시면은 포럼을 끝내려고 합니다. 다 크리스마스 베케이션도 잘 보내시고 겨울도 잘 나시고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잘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니어 포럼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강성건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코디네이션 오늘 해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엽 박사님. 네. 네, 수고 네,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땡큐.